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다시 말해서 운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카드, 첫 느낌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느낌, 네, 여러 가지 오행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음양 오행로 있어요. 찾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각에 또 각각 오행이 의미하는 사원소가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무언가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 중앙에 완전함을 상징인 원의 모양의 수레바퀴가 있다. 원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모양이에요. 점이 있고요. 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이 하나 더 생기면은 입체가 되잖아요. 이 입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이에요. 그리고 육각형, 7, 팔각형, 그런 식으로 12각형, 24각형, 36각형 이런 식으로 점점 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다 보면은 원이 됩니다. 이 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삼각형 굴러가지 않는데 원은 굴러가죠. 원은 역동적이고요. 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굴러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뭐가 명이란 건 정해져 있는 거죠. 운이라는 건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나의 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명략적인 부분 설명할 때 제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운명이 수레바퀴처럼 흘러간다. 말 그대로 숙명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카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바퀴 안에 테트라그라미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 미구현입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히브리어로 신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는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의 힘과 원리, 바퀴를 굴리는 힘과 주체, 절대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양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말 그대로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 자체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바퀴 안에 타로라고 써 있어요. 타로가 무엇이냐? 타로라는 것은요, 타로 카드 뽑아가지고 이 카드가 이 운이다 설명해주고 돈 받는 게 아니에요. 타로라는 것은 세상의 운행,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법칙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기준에서 서양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지, 이게 단순하게 카드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랬을 때 제가 많은 설명을 하는데 사주도 그렇고요, 타로도 그래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조금 독학을 해서 바로 실전에 뛰어들 때 제가 조언을 해드리죠. 특히 타로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남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타로를 기준으로 들게요. 타로를 내가 어떤 공부를 하셔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다면은 그거는 당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죠. 타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죠. 그리고 네 번째, 바퀴가 공중에 뜬 상태이다. 이 말은 공중에 떠있는 운의 수레바퀴,
다시 말해서 이 카드가 육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부분이며 신성한 부분이죠. 온 천하에 세상에 영향을 준다. 하늘 아래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바퀴 위에 스핑크스가 앉아있다. 이 아저씨가, 빨간색 아저씨가 결국 스핑크스의 어떻게 보면은 형상을 동양화시켰다.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는요, 스핑크스가 결론적으로 권위도 있지만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어야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숙명 위에 앉아 있잖아요. 수레바퀴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내 운명에 좌지우지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악운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최소화시키고요. 좋은 운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죠. 좋은 운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좋은 운에서 올라타야 되고요. 안 좋은 운일 때 피해야 된다. 선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섯 번째, 바퀴 주변에 뱀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불 덩어리가 아마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뱀이라는 게 또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동양학에서 봤을 때 뱀이랑 이무기, 용은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허물을 번가한 거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타로는 서양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라 그러면요, 타락,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조금은 욕심이라든지 이 지혜인데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 아래로 향하는 뱀은 타락의 상징, 조금은 신성을 물질화를 나타내고 있다. 운의 쇠퇴를 의미한다. 물질화라는 게 결과적으로 과욕이죠. 절대 제약에서. 그리고 그 의미는 뭐 현생에서 본다면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조차도 운의 일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은둔자 카드는 전부 다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키워드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각각 다른 의미를 구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 운명,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곱 번째, 아누비스가 수레바퀴를 떠받들고 있어요. 이 부분 구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누비스라는 것은 영혼을 저승을 인도하는 인도자, 저승사자,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 저승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계를 넘나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조차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운명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내 기퉁에 4원소를 의미하는 형상을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가지 형상을 갖다 놨는데요. 각각 의미는요, 물병좌, 황소좌, 전갈좌, 사자좌입니다. 그 의미가 결론적으로 과거에 서양에서 발달되었던 4원소,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금을 연상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4원소죠. 그리고 두 번째, 운수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광범위해요. 바퀴가 있고요, 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 타로도 있고요, 스핑크스도 있고, 뱀도 있고, 아누비스도 있고, 형상도 있어요. 이것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결론적으로 큰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보통 인지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명이라는 말이죠. 변화, 주변 환경, 기운, 에너지에 따라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라는 말 자체가 역마의 의미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은둔자는 역마의 의미가 없었죠. 현상 유지. 이거는 변화. 그리고 개방적이다. 흐름을 탄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내가 운이 따랐을 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연애운을 아무리 보더라도 회사집 하면은 하늘에서 이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패턴과 주기가 있으나 파악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이 주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는. 그리고 키워드는 도움, 승진, 성취, 기회, 전환, 횡재, 사랑, 행운입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재물운 같은 경우에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상당히 좋은 카드죠. 그렇지만 이 카드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변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카드예요. 이 카드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논하진 잘 않아요. 카드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한 카드 셔플했을 때가 아니고서야 장점은 일단은 완벽하고요. 여유로우며 꾸준하고 성실한 성격이다. 단점은요. 일이 꼬이면 발전이 없고 불안정하고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장점과 단점을 분리하는 부분은 정방, 역방향이 아니라 주변 카드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카드 자체는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주변의 어떤 부분인가 이걸 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질병은요. 당뇨, 고혈압, 심장,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건강은요. 만성질환, 완치되지 않는 반복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는 거죠. 같이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내가 암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더 빨리 안 좋아지고요. 이것조차도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 또는 살아가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재물, 욕심을 내면은 돈을 크게 잃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 금전적인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동이기도 하지만 불안전의 키워드도 있긴 해요. 물론 이것 또한 주변 카드를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더욱 전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애정,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반복된 사랑, 기약 없는 사랑까지는 부정적인 느낌이고요. 운명적인 만남, 긍정적인 느낌이죠. 이 또한 단독 카드로 봤을 때보다 주변 카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부 합격, 욕심이 지나치면 실패합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부에 집중이 잘 되냐? 잘 안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카드예요. 놀러도 가고 싶을 거고 돈에도 관심 있을 거고 또 시험 기간만 되면 얼마나 방청소도 재밌고 TV도 재밌고 빨래도 재밌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직장 승진은요. 직장운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 가능성도 존재해요. 하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도 잘 될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 및 매매는요. 이사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은 없지만 손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운수카드의 조언입니다. 연애운은 조만간 연인이 나타납니다. 커플운, 부부는요.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예요.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재물운은 사업운도 좋고 직장인은 직장을 유지하는 게 좋으며 재테크로 앞으로 이익도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운수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의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을 2번 해가지고 조금은 텐션이 올랐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